강원도의회 정례회가 현안 없는 맥빠진 도정 질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도정 3기 첫 1년을 평가하는 도정 질문으로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원래 탑이 있었던 원주 법천사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2021년에 환수되는데 탑이 반출된 지 110년 만입니다. 원주의 한 공단 제조업체들이 폐수 배출 시설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근 농업 저수지 오염과 연관이 없는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한 국가안보기관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경 보고서는 부실했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은 닷새나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82회 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10대 도의회 개원 뒤 세 번째 도정 질문이었는데요. 현안을 피해간 맥빠진 질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도정 질문. 강원 인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좋은 인삼, 강원도 인삼이 전국 최고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강원 인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좀 시작해서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도정 질문에는 모두 10명의 도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도내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양구 내금강 관광 발전 방안, 도내 소방 수요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영 장군의 그 강원도 역사적 인물로 그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뒤 세 번째 도정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안을 피해간 맥빠진 질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문순 도정 3기의 첫 1년을 평가하는 도정 질문으로서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도지사의 5대 공약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역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질의 자체가 소멸했다는 데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회기 10명의 도정 질문 의원 가운데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에 대한 잘잘못을 공식적으로 도지사 등에게 물을 수 있는 자리인 도정 질문. 도민들이 부여한 소중한 도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도의원들이 귀담아 듣고 소속 정당을 떠나 도민의 체온을 의정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원래 탑이 있었던 원주시 불온면 법천사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밀 반출되는 등 긴 여정을 거쳐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복원 중인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원주 법천사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환수 요청에도 탑의 관리가 어렵고 관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복원 위치 선정을 미뤄왔지만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난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탑의 보호를 위해 복원 방법은 원래 자리에 보호각을 세우는 방안과 법천사진에 건립되는 기념관 안으로 탑과 탑비를 모두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탑의 이전 시기는 보호각이나 기념관 건립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둘 경우에는 이제 보호각이 설치돼야 되는데 어떤 보호각을 할지 그런 것이 이제 논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전시관 건립이 완료된 다음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 이곳을 떠나 온갖 순환을 겪어왔던 지광국사탑이 11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일본으로 밀 반출된 것을 포함해 11번이나 자리를 옮겨 다녔고 한국전쟁 때는 포탄에 맞아 12,000조각으로 부서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지광국사탑 환수운동을 벌여온 원주 시민들은 탑의 복원을 계기로 고려시대 가장 번창하고 화려했던 법천사의 복원 작업도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기쁨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사 중에 한 페이지 일제의 만행이 제자리를 찾았다는데 의의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천사지 그거의 복원 문제도 좀 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지관국사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의 한 민간 공단 내 제조업체들이 폐수 배출 시설 없이 물을 사용하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농업용 저수지의 오염원으로 해당 공단을 지목해 왔는데요. 그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공장 밀집 지역. 이곳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가 원주시로부터 형사 고발 조치됐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제품을 냉각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른 폐수 배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겁니다. 저희는 물을 계속 순환을 시키거든요. 어떤 탱크에 담기는 양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저희가 배출 시켜 그러니까 배출이 돼야 되는다라고 이렇게 거고. 주변의 또 다른 공장 역시 지난 2월 같은 건으로 적발됐고 최근에는 위험물을 허술하게 관리하다 저장 취급 기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오폐수 처리장 같은 기반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있는 사실상 개별 공장들입니다.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가 배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인근 농업용 저수지가 오염된 것이 상류에 있는 공단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저수지에 남은 물을 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오염물질이 저수지 내에 또 유입돼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수지 내랑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발생하는 그 하수 두 군데에서 채수를 해서 해당 공단 내 위험물 취급업체도 있는 만큼 폐기물이 무단으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와서 정박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부실 작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MBC 강원용동이 단독 입수했던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원과 우리 해경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해경이 기관고정으로 표류하다가 언제부터 움직였냐고 물었는데 북한 선원들은 지난 13일 밤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부터 기사였어요. 어제부터 서울은 15일이거든. 어제가 13일 밤인데 밤이 아침에 밤인가. 그런데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낸 상황 보고서는 대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 13일 오후에 기관을 수리했고 이튿날에도 해상을 표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파출소 직원들이 오전 6시 50분에서 57분 사이에 북한 선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처음 포착된 시각은 이보다 2분가량 늦습니다. 실제 도착 시각은 더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육경이 이제 그 처음에 실제 친구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이제 가는 거 보고 그때 때가 또 해경도 왔었고요. 10분에서 10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현장 정보 수집에 뒤늦게 대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 선박에 자력 입항한 삼척강 주변에 10여 대 넘는 CCTV가 있지만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이 화면들을 입수하려다 취재진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다고 하시죠? 말하면 좀 안 되는 곳에서 온 것 같은데. 국정원 같네요. 이 CCTV 영상은 이미 언론 매체에 모두 보도된 뒤였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뤄야 할 기관들이 부실 보고에다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시가 강원도 개발공사와 손을 잡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오늘 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와 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와 사업 추진 전반에 상호 협력한다는 기획입니다. 더불어 생활 SOC와 편의시설, 공동 이용시설 등에 대한 복합 건설이 필요할 땐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폭발물을 불량하게 관리한 사업장들이 소방당국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사흘 동안 원주, 영월, 횡성 등 도내 주유소와 건설 현장 14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9곳에 대해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주유소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영월적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소방 기술자가 없는 원주 지역의 건설 현장에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14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버스 노선 번호가 야간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횡성적 버스에 LED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횡성군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농어촌 버스 17대 외부에 노선 버스와 노선 번호와 행선지가 표출될 수 있는 LED 전광판 3개를, 내부에는 도착 정류장 정보가 제공되는 전광판 1개씩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철 버스 승강장에 선풍기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옛 보건의료원에 새롭게 조성돼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말 신규 인력을 채용해 임시 운영 중이었으며 보건의료원이 이전한 뒤 7억 원이 투입돼 사무실과 검진실, 프로그램실, 쉼터 등을 갖췄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협력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치매 환자 등록 관리와 조기 검진, 교육, 홍보 등 치매 통합 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강원도가 보통 평가를, 대한석탄공사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강원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우수평가인 A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양호하다는 B등급, 강원레드 등 4개 기관은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주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는 미흡하다는 평가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